클로징 벨 라이브 1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줘야지 사람들아. 마이크도 안 주고 방송 시작한다고 하면 나눴어. 저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그럼 들고 해 그거. 저 옆에는 아니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되니까. 예. 형이 두 개 써요. 우리 하나 가지고 나눴으면 되지 뭐. 네. 우리가 목소리가 중요합니까? 맞아. 코스피가 거의 5천이 갔고, 맞아. 예?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 또 두 분의 목소리, 두 분의 정보, 두 분의 인사이트, 요게 지금 퍼지고 네,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저희 목소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저 마이크 있으나 없으나. 아 왜요? 중요하죠, 아주. 그래요? 중요해요? 다시 할까요? 어떤 일로? 괜찮습니다. 네. 예. 사실은 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맞아요. 예. 이게 뭐 하루하루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반적인 흐름을 쭉 이렇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아 역시 5천은 힘든가 봐. 그러니까 한 방에 가긴 힘든가 봐요. 한 방에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못 가나 하다가 다시 올라가나 하다가 다시 점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시장이 진짜 고수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렇게 감질만 나게 이렇게. 딱 하다가 딱 5천 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니까. 저는 딱 희망합니다. 1월 30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요때 이제 4,998. 네, 그러고 2월 달 돼서 2월 2일 딱 되는 순간 5천.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축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커피 쏘기 싫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두 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걱정을 해야 될지 숨고르기인지 이 두 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범성공자 장우진 작가님 그리고 반도체 아저씨 김장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코스피가 0.3% 마이너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변동성이 좀 많이 컸는데 10시까지는 좀 안 좋다가 반등을 해서 오후 내내 계속 오르다가 이 마감 때 딱 이거 하면 좋은데 진짜. 마감 때 살짝 떨어져서 마이너스권 4,889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역시 이제 코스피 대형주가 좀 안 좋으면 코스닥이 좋죠. 예, 코스닥이 0.9% 오르면서 오. 976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면 이거 바뀌었네 얘네. 예, 시가총액 상위주 보니까 삼성전자가 2.6% 마이너스, 하이닉스가 2.4% 마이너스.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 아저씨의 의견이 좀 필요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 2% 빠지고 하나 오션 1% 빠지고 어제 이제 우리가 좀 얘기했던 거 네. 그러면 반도체 갖고 조방원 변압기 갖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갖고 다음 타자가 뭐냐? 그래서 금융 얘기를 좀 꺼내기는 했는데요. 지주도 꺼냈잖아요. 예, 금융지주. 지주사, 금융 이런 거 얘기했는데 KB금융하고 삼성물산 오. 한 2% 정도 오르고 삼성생명도 5% 오르고 그리고 이따가 한국전력 요거 17% 오른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형주들은 주춤하지만 오늘 상승 종목 보면은 코스피가 676 종목, 하락은 200 종목밖에 안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무려 상승이 1195 종목이 넘습니다. 예, 개별 종목으로 보면 나쁘진 않았던 시장입니다. 자, 오늘 두 분 장 어떻게 보셨는지 공자님부터? 네, 뭐 예상했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13일 연속 좀 상승은 부담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등락에서 조금 고배를 마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우려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시장에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 쪽으로는 나쁘지 않았죠. 근데 분명히 전차나 대형주 쪽으로 힘이 좀 빠지면 중소형주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지난주 금요일 얘기 들었는데 월요일까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안 나왔다가 네. 오늘 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번 주는 약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 너무 달렸고 반도체도 물론 실적 여전히 좋긴 하고 뭐 다음 주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매크로 이슈 플러스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슈가 또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관세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반도체에 뭐 영향을 주고 뭐 실적을 감소시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을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대형주는 좀 쉬어가는 상황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다뤘거든요. 반도체 관세 관련해 가지고 재규 차장님하고 김정일 본부장님 의견을 여쭤봤고 두 분도 뭐 물론 단기적으로 뭐 센티에는 조금 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도 뭐 전혀 신경 쓰고 막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냈고 공자님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 이게 쉬어가는 게 장기화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 것 같은데 그게 얼마 정도 쉬었다가 좀 갈 거냐가 이제 관건인 거지. 결국 실적이 좋잖아요. 반도체 쪽 실적이 굉장히 좋고 아침에도 이제 본부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SK하이닉스 실적 좋다고 3번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는 전혀 이견이 없고 뭐 상반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에 대한 이견도 없는 상태라서 뭐 실적 베이스로 본다면 괜찮다. 근데 약간의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자동차죠. 이게 자동차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UBS가 중립 보고서를 냈어요. 네, 들었습니다. 네, 밸류가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좀 부담이 심하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로봇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밸류 이렇게 올라갈 게 맞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견 분명히 충돌이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테슬라처럼 확실하게 이제 리더십을 스스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 지분 가치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저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지금 당장 현대차가 무조건 갈 거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이런 것들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네, 피지컬 AI 관련해서 이 피지컬 AI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는 것들은 우리가 저장하는 디지털 데이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프라인 형태의 데이터들은 이걸 저장하려면 어쨌든 데이터에서 원 소스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원 소스, 그러니까 이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한 공장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랑 협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봤었어요. 근데 그게 움직임들이 현대차를 기반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 제조업의 가치가 저는 더 부각될 거라고 봐요.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조업들도 전반적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밸류가 좀 더 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PBR 레벨을 올려버리니까 코스피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오늘 네, 장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대체적으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네. 크게 이슈는 없었고요. 리레이팅 스토리하고 돈노 독트린이라는 그 큰 테마나 아까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실적이나 관세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도 동감을 할 거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쉬어간다는 게 이제 딥 하면은 살 수 있는 거고 조종이다 하면은 좀 움찔하는 건데 딥인지 조종인지는 하루 이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뭐 그 여러 가지 매크로라든지 시장적 리스크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대되면은 이슈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일시적인 영향 정도로 끝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이슈는 아닐 것 같이 보이는데 모르죠. 그거는 이제 매크로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 요 코스피가 지수적으로 살짝 마이너스인 거는 어떻게 이거를 결론적으로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올라간 종목들은 좀 압도적으로 많고 그렇죠. 지수 자체는 좀 떨어졌고 시장을 지탱하는 SK 하이닉스가 한 2% 정도가 넘게 빠졌다는 이 상황을 좀 큰 틀에서는 이거를 그냥 쉬어간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지면은 딱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시장 상황이 나쁘냐고 본다 그러면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차가 좀 안 좋았을 뿐인 거지 전반적인 상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달렸던 조선방산 약간 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빠지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 로봇 그다음에 자동차 중에서 급등했던 것들이 약간 조정 나오고 근데 자동차 부품주는 좀 급락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 막판에 좀 밀렸고 기아차 좀 밀렸고 현대기아차 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좀 밀렸고 그러니까 대형주가 쉬어가야 될 때 약간 쉬어갔다. 그러니까 지수가 좀 너무 달렸기 때문에 쉬어갔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그 지수는 좋은데 ADR은 계속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ADR이 오늘 70대에서 이제 80대
후반까지 막 치고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편한 장. 네. 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얘기 들었던 게 개인 신규 진입자들은 결국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들어올 거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중심으로 끌어올렸을 때 이런 대형주들이 갔는데 이제는 이제 원래 전통적인 개미들 네, 그렇게 지금 손 작은 그런 개미들이 좀 더 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률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 열린 것 같죠. 뭐 길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길게는 아닌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땡땡땡 쳐 보고요. 예, 한번 장을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시는데요. 슈크림 질풍이 님이 민준이 가기 전에 땡땡땡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기를 원하시나 봐. 왜냐면 2주 남았거든요. 이번 달 말까지는 해요. 꽤 남았어요. 예. 여러분들도 지치실 거예요. 이 정도면. 한 목요일쯤 되면 간다고 했는데 왜 안 가지? 저 언제 가는 이제 거야? 가라 막 이러실 수 있어요. 약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서 네. 한참 남았습니다. 예. 예, 함께 해야 돼요. 앨리스 정님께서도 땡땡땡 하트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아주 그냥 나이스님, 민돌아빠님, 김재효님께서 내일 5천 간다. 오. 정프로 아침에 커피 골든벨 울렸다. 진짜요? 몰랐네. 지니님도 들어오셨고요. 미스터 빅 윅스. 네. 미스터 빅 윅스님께서 기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기관이 한 4천억 팔았을 거예요. 네. 예, 기관 팔았고 오늘 연기금이 그 중에서 1,600억을 팔았습니다. 꽤 팔았다. 그리고 외국인도 현물로 매도는 한 1,000억 정도 잡히는데 네. 현대차를 4천억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주티님, 키님, 어흠님, 전효민님, 땡땡땡. 네. 예,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시고요. 네, 마직 JJ6452님께서 쉬었다 가야 짜릿하죠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훅 71님께서는 오늘은 개미들을 위한 장이다 라고 하셨고, 이재현님께서는 미 선물 하락이 심상치 않다. 오. 외인들 숏으로 방어하는 듯한데 당분간 오늘이 고점이었다면 한 두어 달 쉬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의견도 주시네요. 이름 뭐라고요, 아이디? 이재현. 채팅 금지가 지금 다 같이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두어 달을 쉬어? 그건 아니지요. 네. 그건 안 돼요. 네. 진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생겼으면 이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하. 알겠습니다. 미선물에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한 1.4% 정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네. 예, 전반적으로 좀 뭐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니케이는 더 많이 빠졌어요. 니케이는 1% 빠졌으니까 1.03% 마이너스고 상해종합도 0.3% 마이너스, 항생도 약보합권이고 대만 각권 지수는 오히려 올랐네요. 0.4% 상승.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다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찍히고 있는 상황.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감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떨어졌네요. 4,885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으로는 4,935까지 찍어서 오늘 또 신고가로 마감하나 싶었는데 결국 이제 점심 때 혈당 스파이크를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쭉 떨어지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미선물도 아까 저기 요거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여기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이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상황과 맞물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0.83% 플러스. 네, 코스닥은 좀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장중 신고가 코스닥은 976에서 마무리, 장중에서는 986. 천스닥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중형주, 대형주 둘 다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 기술이 상한가, 우진엔텍 상한가, 뭐 HVM 17% 이 정도로 올랐고 그리고 태웅이 13%, 실리콘2 10%, 코스메카 코리아 뭐 9%. 오, 화장품 네. 주들이요? 화장품주들이 나쁘지 않았었고 SFA도 6% 올랐네요. VT도 4%. 예, 근데 화장품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
VT 이거 어떡하냐? 예, 리들샷. 리들샷 바늘- 인기가 떨어지긴 예, 했어요. 바늘 주사. 음.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랬고요. 그리고 오늘 저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팔았네요. 네. 예, 초록색 라인이 기관인데 6천억 팔았네요. 6천억. 막판에 더 던졌네요. 막판에 더 던졌어요. 6,100억 정도 현물에서 던졌고요. 그 중에서 연기금이 1,700억 정도 담당을 했습니다. 금투가 한 뭐 1,600억, 연기금이 한 1,700억, 사모펀드 1,300억 뭐 이렇게 좀 던지는 흐름이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분한테 한번 시장을 여쭤봐야 되는데요. 일단 공자님 시황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데이터가 좀 달라서 그래요?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네이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789억이 잡혔어요. 맞아요. 700억. 네. 근데 이제 키움에 보니까 2천억 매도라서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789억 순매수인데 이 그거는 중에서 이제 그 KRX에서 700억 플러스고 넥스트레이드 합쳐서 통합은 2,300억 마이너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상 2,400억 마이너스가 맞아요. 아, 그게 맞네. 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현대차와 삼성전자, 기아에 대한 순매도 한번 보시면 이게 1조 원 정도 돼요. 매도를요. 그렇죠. 그러면 던졌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거 빼고 8천억 순매수한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시장이 나쁠 수가 없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한 순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완전 때렸냐고 보면 기존에 생각해 보세요. 현대기아차 막 그 전에 올랐을 때 보면 현대기아차 뭐 팔 때 보면 그냥 팔한 거지. 그 순매도 거의 찍혔지. 다른 거 순매수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자금이 도는 게 보인다.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연계돼서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그 27조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거래대금 보시면. 근데 코스닥 거래대금 네. 맞춰보세요. 코스닥 거래대금. 최근에 한 한 10조 원 정도. 20조까지 올라왔을 것 같아요. 오늘 그건 좋으니까. 좀 오바다. 너무 오바요. 16? 야, 16. 어. 15조. 오늘 15조 원 됐네요. 15조. 네. 많이 올라왔네, 진짜. 오. 네. 지금 최근 14조, 13조, 오늘 15조. 그러니까 코스닥 꼭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소형주 중심의 좀 순환매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그래도 막판에 좀 밀렸던 게 뭐였냐면 알테오젠이 공시가 났어요. 기술 이전 공시가 났는데 지난주에 대표님이 이제 조단위 공시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약간의 설레발이 있었지만 네. 실제 나온 걸 보니까 4천억대? 4천억대. 에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테오젠 좀 밀리면서 바이오가 같이 막판에 좀 밀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도 지금 4일 연속 상승이고 거래대금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 확실히 순환매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자금 순환이 조금 나타난다고 하면 코스닥 종목들 개별 종목들 플레이도 지금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듭니다. 테마 쪽 아까 잠깐 보시면 테마도 오늘 상승 테마가 압도적이죠. 하락 그렇네요. 테마들이 네.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정말로 개별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 테마가 막 있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상승 테마에 대해서 뭐 뚜렷한 뉴스가 막 있었다. 엄청난 뉴스가 있었다. 호재가 있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툭 건드려주면 그냥 관련주들이 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개별주 종목들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대형주가 쉬면서 딱 그런 현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약간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맞는지 두 분이 네. 판단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저는 시장에 지금 돈이 엄청 많은데 뭐 과열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이 막 갈 때를 활발하게 엄청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조급함?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해야 돼서 좀 쉬고 있는 상황에서 싼 거를 막 미친 듯이 찾는 거야. 야, 뭐가 바닥이냐? 뭐가 싸냐? 뭐가 테마에 딱 걸리냐? 스토리 뭐가 좋아? 미친 듯이 찾는 거야. 근데 현대차가 딱 걸려가지고 현대차까지 보냈어. 근데 이제 현대차 UBS에서 중립 리포트 나오고 또 시총이 한 100조 정도 되면 100조, 120조, 130조 요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타이밍에서 한번 쉰다고 치면 그러면은 딴 거야. 뭐 갈 때 뭐 있어? 이러는데
살짝 올라가는 거 보이면 야 이거 한번 사봐 하면서 여기도 사보고 또 저거 한번 올라가는 거 보이면 여기로 갔다가 그래서 막 어디 올라갔다가 오늘도 장중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종목별로도 그렇고 그렇지. 약간 그런 게 이제 시장의 지금의 심리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조급함과 살짝의 패닉 상황 약간 요런 거를 뭐 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APR 같은 건 우리 화장품도 좀 올랐거든요. 그죠? 네. APR도 4% 오르고 그런 거 봤을 땐 지금 어디가 비었지? 어디가 덜 갔지? 이런 걸 찾는 거죠. 수익률 게임인 거예요. 현대차가 많이 간 것도 개인들이 퍼먹어왔지만 기관들도 여차하면 현대차를 사고 싶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빨에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차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뭐 원자재 관련되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이런 것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것도 오늘 올랐어요. 사실은 장중에 더 많이 올랐죠. 이런 거 봤을 때는 수익률 게임에서 뭔가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그런 단계로 돌입한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은 이제 환율을 보면서 그거를 조절을 하거든요. 환율도 오늘 좀 올랐죠. 1,480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러면 많이 주가도 오른 것도 있고 환율도 다시 좀 단기적으로 매크로 때문에 그러면은 그건 조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은 그렇게 하고 국내는 뭐 환율 관계 없다 그러니까 막 조그만 거 싸면은 4% 먹고 나가자, 5% 먹고 나가자. 혹시 넣게 하면은 나는 4% 먹고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붙어갖고 7% 먹어, 땡큐 이런 그런 패턴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공자님은 어떠세요? 어떤 거요? 지금 제가 얘기 얘기 아예 말이 안 듣네. 되는 집중 아니 안 해. 내가 들었는데. 내 채팅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는 네 일기장에 써라 이러는 거야. 일기장에 써. 나 지금 긁혀 있었거든. 근데 옆에 안 듣고 있네. 아니, 아예. 저 본부장님 말에 집중하다가 질문이 뭐였지, 뭐. 그 어떻게 생각, 질문이 형이 채팅 쓴 거 아니야? 아니야. 아까 못 찾는 척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질문을 까먹었어요. 질문이 약간 시장이 지금 약간 조급하다. 올라갈 거를 좀 미친 듯이 좀 찾고 있는 그런 약간 뭐라 그러지? 조급한 마음의 뽀모장이야, 시장 뽀모장. 아닐까. 네, 뽀모장인데, 네. 뽀모장 플러스 지금까지 올라간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자신감 뿜뿜이에요. 그렇죠. 이런 장이 되게 급등한다니까요. 종목들이 급등하는데 지금 어때요? 막 처음 들어와서 수익 막 났잖아요. 이렇게 막. 그러면 누가 툭 찔러갖고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라고 하면 그냥 사는 거죠. 과감하게 사요. 막 바바박 올라.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보이고 있어요. 시장에서. 야, 지금 그냥 쫓아가서 사면 된다. 약간 그런 자신감 넘치는 장. 생각 많이 안 하지. 많이 안 해요. 네. 심플. 생각 많이 안 해. 그냥 보고서 나왔다. 뉴스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고. 일단 와.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렇게. 그런 이게- 분위기는 느껴져요. 선거 전에 많이 나타나요. 이런 양상이. 선거 전에? 맞아. 요걸 또 선거랑 엮어요? 진짜요. 선거면 6월 말씀하시는 선거. 거예요? 지방 선거 전에 진짜 이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왜요? 특이하게 일찍 일어나는 거지 지금. 개별 종목들 자금이 이게 정치 자금도 약간 돌면서 그런 자금이 돌면서 매매하는 거 돌면서 지금도 지금 보면은 정책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네. 막 그런 것들도 연관돼서 진짜 그 선거 전에 보면 진짜 시장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경우들 많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3월 말 정도부터는 주총 끝날 때쯤 3월 말쯤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확 붙을 수가 있는 거지. 한 2개월 해먹고 5월 달쯤 빠져나올 테니까. 그래? 선거랑 너무 멀잖아. 멀지. 지금 후보도 지금 당내 경선도 안 했는데. 대선 테마가 대선 몇 년 전에 있을 것 같아요. 대선 테마? 한 네. 1년? 1년 반? 2년 전부터 있어요. 와, 씨, 네. 너무 세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빠르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 지방선거 관련 테마가 작년 말부터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서울시장 테마. 서울시장. 네, 정원호 정원호. 구청장이었죠. 그래요. 네. 아니, 뭐 그런 플러스 알파의 영향도 있는 영향이 것 있죠. 같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시장이 좋은 경우가 썩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는 좀 조심하는 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약간 그런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수익 내자 일단. 오케이. 그러면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장은 지금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장을 보고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장이 계속 될 건가가 첫 번째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잠깐 쉬는데 요게 내일 모레 갑자기 1% 2% 쫙 가가지고 5,000, 5,100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잠깐 쉴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장이 계속될 거냐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들이 그렇게 수익률 게임으로 따라다니는 게 유효한 전략일까? 그럼 개미들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인 전략일까? 요게 좀 궁금한데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그래서 장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인정을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인식을 하면은 종목들에 대한 그 접근을 조심하는 게 맞거든요. 잘못 집으면은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세이프한 거는 그러면 대표적인 섹터 ETF를 사거나 그냥 지수를 사는 게 낫다는 얘기를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장이 많이 올라온 게 아니야. 진짜 한국의 릴레이팅에서 5,500이 아니고 6,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큰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러면 개별 종목을 좀 편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라고 하기는 이게 아주 편안한 건 아니에요. 제가 물론 타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저희도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즐거운 상상. 기분 좋은 기분 상상. 좋은 상상. 네, 그 상상했잖아요. 30만 원 30만 원 150만 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던져 보는 거고 이제 가는 과정에서는 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걸 인식을 한다면 조금 아까 아무 생각 없이 팍팍 들어가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약간 sit-back 해갖고 한번 보고 그렇다고 너무 시리어스하게 뭐 이슈가 왔는데 일주일 동안 나 고민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은 딱 듣고 촉적으로 뭐 1시간 내에 결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갔다가 한 이틀 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한 5% 물리는 거잖아요. 개별 종목이. 네.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아직까지는 장에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지금 상황 요 5천 코앞으로 온 상황에서 좀 자신 있게 좀 살만한 종목들이 좀 보이세요? 자신 있다는 것이 지금 사가지고 내일 모레 5%냐 이렇게 할 거는 별로 없지. 약간 현대차 같은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레이팅의 스토리가 그냥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건 히토류, 뭐 자원 사실 그게 뭐 섹시한 건 아니거든. 근데 되게 비싼 주식은 아니었어. 근데 가기가 애매한 주식인데 현대차도 가고 뭐 현대건설도 가고 뭐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나도 좀 끼워줘. 나도 펀더멘털이 있는데 그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세요. 그것도 하루에 6% 가다가 2% 올라가는 끝나잖아. 이 변동성을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는 거거든. 그런 변동성이 좀 좁혀지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게 하루 이틀이 될지 2, 3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 말처럼 2개월 동안 쉰다.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펀더멘털 세서 그렇게는 안 쉴 것 같은데 뭐 이틀 쉴 수도 있고 1, 2주 쉴 수도 있죠. 그래서 이틀 쉬고 1, 2주 쉬는 것이 뭐 5%, 10% 빠지냐 꼭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균형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장이 올라왔다는 걸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 여기서 다시 얼마 전 30%, 20% 올랐는데 또 바로 한 3주 내에 20% 올라야 돼. 이런 조급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위아래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 그린란드가 됐든 무슨 랜드가 됐든 간에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공자님은 어떠십니까? 또 질문 까먹었다. 아니 기본적으로 보면 그 이동평균선이랑 지수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주인과 강아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주인과 강아지. 네. 그러니까 주인이 막 가면 강아지가 이렇게 갔다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뭐 다시 돌아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트가 이동평균선이 주인이죠. 이평선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추세의 흐름. 근데 아. 지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많이 왔다 많이 갔다. 그러니까 요거를 뭘로 표현하면 이격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격도. 네. 근데 이격도가 지나치게 많이 벌어지면 너무 많이 벌어졌네. 다시 돌아가야지. 약간 이런 회귀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60일 이평선의 이격도를 보면 한 106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과거 상황에서 봤을 때 아주 고점까지는 아닌데 보통 이제 110 넘어가면 완전 고점. 60일 이평선과 대비해서.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과열권에 좀 접어들어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강도를 봤을 때는 저는 110까지도 한번 찍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번 주 정도는 좀 쉬었다가 네. 다시 한번 지수가 랠리를 갈 수도 있다. 5천 정도는 찍먹할 수 있다. 네. 요걸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네. 비주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 화면에서 까만색 요 선이 5일 이평선, 네. 요 빨강색이 20일 이평선, 네. 그 다음에 요게 60일 이평선, 그 다음에 120, 200 요건데 요 사이에 이렇게 갭이 쭉 떠 있는 거를 요걸 이격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격도가 이렇게 쭉 많이 벌어져 있다. 요 뜻, 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제 차트를 보여주시면 돼요. 네. 공자님 거 한번 보여줘. 공자님 거. 네. 여기 벌어져 있다. 공자님 차트가 제 차트 보시면 여기 밑에 이제 여기 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60일 이격도예요. 근데 60일. 여기 작년 10월에 고점 보이시죠? 110 정도 딱. 아.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7 라인 정도 되는데 106 정도 되는데 이 라인이 일반적인 고점 라인. 근데 지금은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갈 수 있다고는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때도 보시면 한 105, 106 넘고 나서는 좀 조정이 있었어요. 요 정도 조정. 네, 지금 상황에 봤을 때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갈 것 같은데 뭐 이번 주 정도는 그래도 개별 종목 플레이 하다가 또 대형주 조정 받으면 이게 시세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 느낌으로 해서 뭐 전차라든가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봐도 괜찮을 것 같다. 한 번 더 레그업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올라갈. 레그업, 그러니까 다리를 치켜 올리는 게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 한 번. 그럼 저는 궁금한 거 두 가지. 만약에 이게 살짝 쉬어간다면 어디까지 코스피가 지수로 보면은 잠깐 쉬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그때 또 네. 담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그쵸. 분들은 5천을 보고. 소수점까지 맞춰주세요. 날짜도 맞춰주시고 시간까지. 시간 분봉 맞춰주시고 분봉. 뭐야 이게 뭐. 아니 농담이고. 로스트를 담았어요?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저는 좀 일찍 얘기를 드리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뭐 사전에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오를 수도 있고 제가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도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면 제가 좌절해요 보통 이렇게. 내가 생각해 틀렸나?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약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라고 이제 보신 상태에서 이번 주에 한 2, 3일 정도 약간 지수가 좀 네.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수목금 요 정도? 그러니까 뭐 분할 매수로는 뭐 목금 정도 대형주 플레이 한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개별주를 지금 사실 때 이런 느낌으로 사시면 안 돼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강하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라면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순환매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뭐 고영 같은 것들 좋은 그 거 일본 나왔지. 얘기 나오고 나서 확 떴다가 탁 죽어버렸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급하게 따라가려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것보다는 테마 쪽으로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텐데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좀 그러니까 바이오도 그렇고 쉬고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 보입니다. 뭐 화장품이나 인바운드 쪽이나 확실히 실적 좋아지는 것들, 엔터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쪽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가면 또 매매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플레이 하시다가 또 대형주 쪽 가보고 이런 느낌으로 가되죠. 그렇다고 지금 대형주 다 팔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대형주 비중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비중을 좀 줄여두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좀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걸로 약간 플레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또 대형주 쪽 비중 더 싣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 좋은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려요? 네. 해도 돼요? 이게 네. 그 펀더멘털이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매크로가 흔들리면은 이렇게 빈리가 되면은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해서 한 1, 2주 쉴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뭐 하면은 5% 7% 빠지면은 기술적으로 한 4,600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펀더멘털이 약하냐 이거지. 전혀 안 약한 거고 수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밀리는 그 딥하고 조정하고 애매한 정도에 빠지려면은 한 1, 2주 간단 말이에요. 그 펀더멘털이 약하거나 애매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눌림목이 있다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계속 나오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야기 나오지만 펀더멘털 이슈가 되면은 3% 4%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이틀 더 되면 이거 뭔가 잘 봤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3% 빠졌을 때 그건 과했던 거고 이제 앞으로 갈 거는 미국장을 봐야 되는 거. 어저께 미국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 3일이라도 헷갈리면은 그러니까 오늘 어제까지 안 샀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나 샀다. 그럼 괜찮은데. 네.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어저께 샀다. 그러면 이제 또 내일 한번 더 빠지면 5%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도 그것만 사지 말고 자동차도 보고 하나도 보고 다른 것도 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 단기 5일 또는 2주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늘 빠지고 내일 만약에 한번 조금 더 빠지면은 이제 그 생각이 좀 들겠지. 그러면 시장은 차분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다시 갈 기회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로 그렇게 끝나고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죠. 예,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아니 저는 왜 물었냐면 대형주가 쉬면은 네. 코스닥이 그래도 좀 그렇죠.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한 뭐 2, 3일 네. 이상 간다면 코스닥에서 좀 노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거 쉴 때 대형주를 좀 더 담아보는 게 나은지 뭐 이런 걸 그것도 고민하실 것 밸런스 있게 해야 같아요. 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딥하고 커렉션에서 펀더멘털이 이슈가 되면 5% 빠져서 사람들이 못 사요. 더 빠진 생각하고.
근데 이게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면 진짜 3% 5%도 빠지면은 사야 되는 거야 사실은. 못 산 것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나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어. 3% 빠졌을 때 나는 사고 싶다. 근데 나는 현대차, 기아차 어저께 얘기할 때 나는 어저께 안 산다 그랬고 나는 팔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삼성 많이 빠지길래 오늘 살 수 있다. 근데 사는 거를 그럼 김연아 씨가 오늘 이 가격 사네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50% 갖고 있어. 근데 어저께 오늘 맞았어. 조금 한 2, 3% 더 살 수도 있겠지. 근데 어저께 반도체 현대차를 원에 올라가니까 난 이게 안 사고 오히려 이 실현하겠다.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는 거고 그게 안 들어가면은 가만 진득히 기다려. 그러니까 막 흔들어서 갈 때 고용도 얘기했지만 그런 종목 많거든. 그런 거 딱 듣거나 뉴스 발라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10% 가니까 상한가 가서 뛰어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갖고는 그렇게 움직이진 않거든. 약간 뭐 5% 빠지면 답이 올라가겠지. 펀더멘트 흔들지 않으면 이렇게 보면 돼. 관세 이슈 안 되고 그린란드 개발더라도 삼성 하이닉스와 펀더멘털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99.9% 관계 없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만 믿고 가면 돼. 알겠습니다. 예. 암살자형님께서 질문 그만하라고. 알아서 한다고. 재명이 형이 알아서 올려줄 거라고 그 얘기하는데 맞아요? 재명이 형이 알아서 올려줍니까? 재명 오빠지. 재명이 네? 오빠인가요? 네. 성이 바뀌었어. 매부쇼 출신이잖아요. 거기 맞죠? 얘기 안 하네. 민주당 방송 출신 아니에요? 매부쇼 출신. 예. 알겠습니다. 재명이 형이 알아서 5천 올려준다고 하니까. 재명 오빠. 예. 저는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좋은 얘기가 많으면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해서 경각심을 좀 만들려고 그러고 안 좋은 얘기가 이제 좀 지배하면 좋은 맞아요. 얘기를 해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데 요새는 시장이 워낙 좋은데 안 좋은 얘기를 찾아서 좀 경계감을 만들려고 해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지정학적으로 막 이란 막 공습이다 이러면 방산주가 올라 오히려. 근데 그게 이제 시총이 덩어리가 크니까 오히려 대형주가 같이 가버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안 먹혀. 그렇다고 뭐도 안 먹혀. 이러니까 악재가 과연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갑자기 충격이 또 와요. 네. 오. 그런 시장 속에서 워낙 달렸으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달리기만 하면 체력이 약간 처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한 방 탁 맞으면 이제 쓰러질 수 있는 건데 물론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계속 얘기 드리면 실적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도 일단 매크로적인 이슈들은 누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미국은 최근에 5일 중에 3일이 빠졌고 오늘 선물까지 추가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끌고 왔거든요. 근데 영향을 만약에 받기 시작하면서 흔들린다.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식 같은 거 순환매 돌면서 전체로 시장이 나쁘지 않은데 이게 흔들린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또 투매처럼 팍팍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모레 나올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면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조정 비슷하게 나오면 네. 뭘 살 것이냐? 뭐 사요? 그 스몰 캡을 살 것이냐, 라지 캡을 살 것이냐, 코스닥 가서 코스피를 살 거냐, 다시 코스피 대형주 사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다시 사야 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가 됐든 간에. 하나 오션. 그래, 바다를 헤엄치든 뭐하든 빠져 죽지 말고. 눈으로 욕하셨어. 눈으로. 아니 진지하게 안 들으시잖아. 진지하게 말 안 했으니까. 오전에는 이렇게 두 분이서 하셨어요? 오늘 맞아요. 진짜 그렇게. 그럼 편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편했지. 분위기 괜찮았고. 아니 분위기, 네. 우리는 편했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편했는지 모르지만. 왜요? 재무 씨는 뭐 워낙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랑은 특히나 합을 처음 맞춰보니까. 그래요? 저도 두 번째죠. 어저께 하고. 저랑 더 잘 맞습니까? 허재무 씨가 편합니까? 아니 당연히 많이 한 사람이 편하지. 아침에 또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그 낯가림이 사람하고도 심해서. 오래 하면은 당연히 편해지겠지. 네. 근데 뭐 한 번 두 번인데 편할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하나 갔다가 갈게요. 왜냐면 이게 광고가 오늘 빨리 털겠습니다. 왜냐면 스테이크라서 식으면 또 이제 두 맛없어. 분이서 하루 종일 씹으셔. 그러니까 빨리 따뜻할 때 먹이고 광고 털고 이제 끝내야 됩니다. 아침에 맞아. 맛 없었어. 아침에 그래. 맛없었어요? 이거 지금 식어서. 방금 구웠으니까 이거 맛있을 겁니다. 따뜻하다고 합니다. 최연석 셰프의 스테이크라고 하는데요. 요게 흑백 요리사 시즌 1의 준우승자라고 해요. 팩당 10,000원이 되지 않는 가격. 추울 때 소고기 한우 등급
1등급이랑 비교가 된다고 합니다. 예, 초이스 등급의 부채살이라고 하고요. 셰프의 아주 시크릿한 비법, 시즈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초이닷 레스토랑에서 먹던 스테이크를 와. 이렇게 이거 저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흑백 요리사 최연석. 네, 초이다 스테이크를 여러분 3+1 이렇게 4팩을 3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셰프의 부채살 시즈닝 찹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두 분 세 분이 다 드시고 계시네요. 엄청 부드럽네요.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진짜요? 아까 부드러워요. 아침에 맛 없다고 하셨어요. 진짜 솔직히 이게 진짜 저한테는 사는데 요거 뭐예요? 스지 같은 거 이거 뭐죠? 요거 약간 꼬들 기름진 아니 기름 아니야. 이거 그 뼈인가? 거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거 부스살 가운데 심지 아. 심지 같은 거 저한테 이거 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부드러운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부드러운 진짜 부드러운 거야. 소리는 어, 일단. 이런 거 먹을만 한데 원래 엄청 쓰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밥이랑 먹어야 돼. 밥이랑 먹어야 돼. 밥이랑 간이 좀- 먹어야 돼. 간이 좀 세요. 간이 좀 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이랑 같이 밥 먹으면 나왔잖아. 아침에 밥 나왔죠. 밥 나왔지. 그 아침에는 몰랐는데 고기만 먹으니까 간이 좀 세네. 다르지. 간이 세네. 간이 세. 약간 시즈닝이 돼서 이게 센가 봐요. 네. 맞아, 것 시즈닝 같아요. 돼서 맞아. 좀 고기 자체는 담백하고 고소한데 네. 시즈닝이 딱 맛있는 향신료가 쫙 아. 그 맞아요. 감질만 향신료 있게 이렇게 나와서. 네, 네. 향신료. 풍미를 이렇게 딱 허브 높여주구나. 향이 쫙 올라와요. 아, 그래서 네. 밥 반찬으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와인 있으면 좋겠다. 와인 아 와인하고도 좋고. 실제로 서양식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맞아. 파스타, 항상 네, 파스타. 그런 거 좋아하죠. 와인 이런 거 네. 좋아하시고 영어 좋아하시고. 영어 좋아하시고 아니, 그 얘기 하지 말아요. 방송에서 영어 때문에 내가 반박하는 야가 힘들어 죽겠어. 아, 왜? 영어 쓰면은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거더라고. 외국인이냐고 자꾸. 그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네. 아니 그렇게 처음부터 나는 배웠기 때문에 어. 그저 옛날에 할 때부터 그 버릇에서 데이터 센터 되게 이상해. 거기 아구가 아프다고. 아파 여기가 그렇게 발음하면. 데이터 센터. 그럼 데이터 스테이크도 센터라고. 무슨 발음이 있을까요? 스테이크. 그뜨 발음이지 스테이크. 예. 스테이크잖아. 초이다 스테이크. 스테이크. 초이다. 초이스 덩갑. 최 아니죠. 초이죠. 초이. 데이터 센터. 예. 알겠습니다. 자, 서양식을 좋아하시는 우리 반도체 아저씨가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신 최연석 스테이크 39,000원에 요거 한 팩 더 해서 3+1 4팩을 39,000원에 드립니다. 그래서 소비 기한도 넉넉하고요. 쟁여놓고 딱 특별한 날 그리고 뭐 밥 반찬에 딱 이렇게 먹고 싶으신 날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옷을 둘 다 입으라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노스페이스 눕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잘 팔려서 다시 들고 왔는데요. 1996년 레트로 클래식이고 남성 그리고 여성은 제가 좀 이따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필파워 700이라서 따뜻하고요. 근데 가벼워서 그냥 되게 손이 되게 잘 가요.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입니다. 이번 주에 영하 뭐 13도, 14도로 쭉쭉 내려간다고 하는데 올 겨울 아우터를 장만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링크 클릭하셔서 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따뜻하다. 진짜요? 엄청 그리고 잘 어울린다. 엄청 깔끔하네요. 예. 요거 중요한 게 여러분 42%나 할인된 21만 9,000원에 들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백화점 가셔도 이 가격에는 만나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자 옷도 입어보도록 할게요. 여자 옷을 오. 뭔가 그거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는 달려 코스피. 오빠 달려 코스피 어울려. 달려 어울리는 것 같아. 예. 아 이렇게 약간 좀 야, 달려. 예, 오토바이 커플 같죠? 좋잖아요. 예. 어울려. 이게 그 오토바이 타는 분들 이거 왜 입겠어요? 그 빠르게 달리고 추운데 이게 진짜 따뜻하니까 입는 거거든요. 노스페이스. 그만큼 기능성이 대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노스페이스 눕시 네. 21만 원대 96년 레트로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파워 700의 패딩 이번 주 목요일 날 영하 13도입니다. 진짜? 네, 체감 온도 20도. 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스페이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자님 자료 한번 쭉 가볼게요. 네.
지금 시장에 약간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쌓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부담인데 이란에 대한 이슈는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제 충격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2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밀렸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관련된 관세 얘기가 나왔어요. 프랑스 와인에 이제 100%인가 200%죠. 200%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과의 갈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불거진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유럽이 부딪히면 네. 물론 이게 크게 번질 것 같라고는 보지는 않긴 한데 그냥 그린란드를 쓰고 약간 자존심 싸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지금 보면 전쟁을 못 끝내고 막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대치가 좀 길어진다고 하면 무력 분쟁 쪽에서 그러니까 무역 전쟁 쪽에서 약간 좀 안 좋을 수 있는 무력 분쟁 아니면 무역 무역. 분쟁? 무력으로 붙기는 유럽이 좀 약하죠. 아. 네, 무역으로는 좀 압박을 더 할 텐데 트레이드 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압박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제스처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린란드가 하나의 변수가 된다. 근데 미국도 지금 보면 이런 게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케빈 헤셋 연준의 의장 후보였는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죠. 근데 이분이 또 낙마했다. 낙마했어요? 했다는 얘기들이 있죠. 아.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헤셋이 그냥 백악관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그런 기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케빈 헤셋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부담이 큰 거죠. 공화당 쪽에서 보이콧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 너 그렇게 하면 나 연준 의장 안 뽑아준다? 이거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도 난감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 또 파월도 또 해시 된다 그러면 뭐 이 사람 뽑을 거라고? 나 안 내려갈 건데 그럼 자리 안 남는데 진짜. 그게 가능해요? 의장 임기는 26년 5월인데 어. 지금 의사 임기는 28년 1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는 장군 이제 들어오면 그 사람보다 윗기 쓰는 용퇴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물러서는 게 관례인데 트럼프도 그렇게 나온다고? 나 안 간다? 그럼 새로운 인사 못 뽑는다 너. 그러면 이제 이 기존에 있는 이사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죠 의장을. 뭐 그런 것들 싫으니까. 그래도 자기 사람 하나 더 꼽고 싶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약간 좀 물러선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체가 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냐면 캐비넷이 가장 왕비둘기거든요. 왕비둘기. 왕비둘기. 네, 비둘기. 네. 금리 인하. 그렇죠. 금리 인하의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할 거라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래. 그러면 그러면 생각보다 더 맥판데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또 흔들리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종로 비둘기 이런 애들은 겁도 없잖아. 사실은 진짜 걔네가 왕비둘기거든. 아 진짜. 진짜 비둘기야. 걔네는 네네. 사람도 안 무서워. 네. 그런 비둘기. 그렇죠.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 네. 아 종로 출신이셨구나. 누가요? 해시. heb시 종로 상가 출신. 종로 비둘기. 네, 탑골 출신. 탑골 출신. 탑골 해시. 네. 왕비둘기. 인플레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카이치 이제 그 총리가 어제 중의원을 해산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돈 풀기가 본격화될 것 같다. 플러스 이제 더 우경화가 될 것 같다. 주로 얘기 나오는 게 다카이치가 이렇게 중의원을 장악을 만약 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위대밖에 없는데 평화헌법을 바꿔버린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죠. 그럼 우리나라 쪽으로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또 흔들리는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본이 빠진 것도 그 40년물 국채가 4%가 넘었거든요. 일본이요? 일본이. 네. 그러니까 30년, 40년은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번에 거의 한 17년 만인가 4% 뚫어갖고 이제 국채 문제가 생긴다 발행 아니 하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 오늘 1% 빠진 게. 근데 다카이치 가서 이게 선거가 끝나는 것이 언제지? 2월 8일에 할 거예요 아마 총선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이 언서틴티가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불확실한 요소예요. 사실은 펀더멘틀적 불안한 요소지. 죄송해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다카이치 중의원 해산이 국채랑 그리고 일본 시장과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포인트가 뭐 지금 중의원을 해산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 의석이 딱 그냥 과반. 딱 과반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지율이 다카이치에 대한 지지율이 70% 넘잖아요. 네. 이때 중의원을 장악해버려야 되겠다. 우리 자민당만으로도 이걸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민당이 장악을 해요. 그럼 무슨 정책을 펼 거냐? 돈 풀기. 그러니까 돈을 풀어요. 돈을 어떻게 풀어? 돈이 들어와야 풀 거 아니에요. 어. 무슨 돈이 들어와요?
국채. 그러니까 그래. 국채 발행을 해. 그러면 국채를 계속 찍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 금리가.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오르고. 그렇죠. 그걸 미리 반영하고 있는 그게 거죠. 엄청 올랐어. 그래서 주가 빠진 거야. 그럼 그게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나쁘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 왜요? 아니 당연하죠. 그 재정 문제가 생기고 이게 다 문제가 생길 거라고 딱 인디케이션 주는 게 국채 수익이 확 올라가. 미국도 국채 수익이 10년물 올라가고 우리가 발작하는데. 그러니까 나라 빚이 늘어나서 그게 이제 재정에 좀 악영향을 준다는 그런 우려라는 근데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기도 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회사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채 금리는. 그다음에 개인들이 대출하는 모기지 금리가 다 문제 생기지 다. 전반적인 채권 자체가 다 같이 오르니까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워지고 경제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이 일본 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 적이 없는 나라니까 최근까지 여기에 대한 지금 원래 그냥 뽕 맞고 막 이렇게 막 아주 나는 건강해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대 딱 맞으니까 물살이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본이 툭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게 우리는 3%가 얼마밖에 안 돼. 얘네는 4%라니까. 굉장한 거야.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뭐 중요한 회사에서 성공해가지고 진짜 액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그게 위기가 수그러들지 2월 8일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일본은 이제 많이 주가도 올랐으니까 이런 핑계 대면 주가가 빠지는 게 맞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지는 게 맞지. 그러면은 뭐예요? 저기 중의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 뭐 해산한다라고 하는 저런 것들 자체가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게 리스크예요? 경제 부양하는데 방법론적으로 돈 풀기가? 제한적이고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이제 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닭가이제가 되니까 경제 부양한다 이렇게 해서 N 고가 안 되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주가 올라가서 보니까 실제 임박해서 사람들 다시 선거한다 하고 보면 그런 방법이 없네. 그럼 이제 다시 조정이 필요니까 확실히 되는 거지. 일본이 GDP 대비해서 국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기억했던 걸로 2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차환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 정부의 부담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GDP에서 사용해야 될 돈, 예산에 사용해야 될 돈들이 점점 이자 가는데 막 쓰게 될 거잖아요. 그런 부담들이 일본은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 부담. 네. 알겠습니다. 망고님이 공부는 집에서 해라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고놈의 대법원 판결이 빠르면 오늘 밤 나올 수 있다. 이게 또 드디어. 다시 나왔죠. 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네,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달렸던 것들에 대해서 좀 쉴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돈 풀기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좀 걱정됩니다. 분명히 걱정이 돼요. 예전에는 저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가운데 돈을 풀었거든요. 특히나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년, 40년 동안 계속 아베노미스 해가지고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없어서 고생했던 나라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시 같은 완전 친트럼프 인물을 지금 의장으로 꼽으려고 했었잖아요. 앞으로 새로 뽑을 사람도 약간 친트럼프 성향이 당연히 될 거라 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누적될 수 있으니까 한 2년, 3년 뒤에는 조금 시장이 그 부담에 대한 게 있다. 그걸 좀 기억하고 안전자산이라는 것,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다변할 건지에 대한 전략들을 2, 3년을 보고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어요. 그래서 일부 나오는 게 골만삭스가 JP모 나오는 것이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한다. 케빈 헤셋이든 워시가 됐든 누가 됐든. 하는데 빌미를 주는 게 되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은 27년 어느 시점에 되면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넌지 비치게 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한 나라에서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리스크가 그때는 이제는 커지는 거지. 물론 지금보다는 한참 뒤에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섹터로 갈까요? 네, 섹터로 가보면 네 오늘 원전주가 굉장히 셌어요. 아까 우진엔텍도 그랬었고 몇 개가 굉장히 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원전이 강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원전이 뭐 어떤 이슈든 간에 그냥 툭 치면 올라요. 원전이 뭐 엄청난 이슈가 이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얘기 뭐 재탕인데도 불구하고 툭 치면 붙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분명히 좋아지는 게 있었고 화장품도 실적 좋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뭐 북미 계속 좋습니다.
북미 회복됩니다. 유럽 계속 좋습니다. 중동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들에서 계속 했지만 화장품 지수가 안 좋았는데 오늘 또 급등이 나왔죠.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 스테이블 코인도 보면 법제화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법제화 오늘 구체적으로 나왔냐?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여당 쪽에서 지금 당정이 합의가 안 되니까 여당이 빨리 뭔가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카카오페이 오늘 11% 올랐거든요. 다날도 올랐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우주 같은 경우에도 한미 우주기업 협력을 강화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걸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툭 치면 툭 나 올라게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뉴스 따라가기에는 또 재밌는 시장이긴 한데 지금은 다 게임처럼 그렇게 따라가더라도 게임처럼 또 빨리 그냥 끊고 나오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그런 트레이딩에 자신 없다 그러면 현금 비중 좀 늘려놨다가 난 그냥 대형주 좀 다시 사봐야지 빠지면 좀 다시 사봐야지 그런 느낌으로 가시거나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 쪽은요? 하락 테마는 네. 여기는 별로 없었어요. 의외로 하락을 주도한 세나마가 별로 안 보였는데 자동차는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네. 현대차가 약보합 그다음에 기아차가 한 2-3% 빠졌죠. 맞아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막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HL만도 뭐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나 엮였던 기업들 중에 급등했던 기업들 크게 조정 나오는 그런 자금들 흐름들이 보통 나왔고 그다음에 로봇은 이게 가는 것들은 갔는데 네. 그 가는 것들의 이름이 기존에 보였던 이 기업들이 아니었어요. 네. 뭐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를 휴머노이드로 뭔가 봤던 기억 없잖아요. 인탑스 뭐 이런 기업들이 새롭게 툭 치고 나면서 올라갔던 건데 이 기업들도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것들은 단기 모멘텀은 살짝 좀 힘이 빠진 듯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로봇이 주도주가 되면서 계속 가는 흐름이 없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UBS도 오늘 UBS 잠깐 이제 보고서 얘기 드리면 네. 로봇 랠리 이후에 현대차가 리스크 대비 수익 매력도 분명히 저하가 됐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긴 있을 것 같다. 향후 이런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한 이 12개월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급하게 랠리했던 것들은 없을지언정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비슷합니다. 휴머노이드 자체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완전히 사라질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양산을 계속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은 2021년에 전기차랑 비슷한 거죠. 딱 이제 실적이 조금 나올랑 말랑 할 때 미래에 이제 우리 전기차가 엄청 커질 거야라고 하면서 다 땡겨잖아요. 그러니까 로봇도 약간 비슷한 그림으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땡겨 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에서 봤을 때 실적 안 하면 또 이렇게 쭉 빠지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나? 네? 목표 주가는? 목표 지금 주가는 못 주가를 봤어요. 저도 썼던데요? UBS 보고서 별로 없죠. 네. 근데 기아랑 현대모비스는 또 매수더라고요. 요 기아랑 현대모비스는 아직도 가격 매력도가 있다라고 봤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의 전반적인 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선별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너무 달렸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UBS 리포트는 언제 나온 거예요? 어제 나왔지? 어제 오늘? 오늘 나왔던 것 오늘 같아요. 네.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원문이 뭐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쟤네는 너무 그거 같아. 너무 폐쇄적인 것 같아. 왜 패스지? 우리나라 FN 가이드처럼 쭉쭉 올리지 왜 저런 거 숨겨가지고 아무 못 보게 해. 그렇잖아요. 반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돈 받고 말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그 밸류를 너무 낮추게 와, 진짜 좋은 포인트. 나는 범성공자 저 전자공시생 블로그도 월에 한 30만 원 받아야 된다고 봐요. 아니 진짜로 나는. 저 진짜 좋은 자료거든요. 진짜로 저 정리하는데 얼마나 그건 리서치하고 시간을 많이 써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인근 체계가 많이 바뀌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도 그렇고 하루 종일 그거 보시고 맞아. 정리해가지고 딱 인사이트 넣어서 갖고 오시는 건데. 그걸 쪼개갖고 돈 마케팅을 해 돈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마케팅 플랜을 엄청 잘하는 게 서양 놈들이야. 그렇죠. 서양인데. 제가 외국계 회사를 처음 간 게 현대전자 그만두고 잠깐 쉴 때 6개월 갔는데 놀랬어. 이걸 이렇게 쪼개서 또 팔아먹네. 그래서 30살 때 보고 나서 와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근데 걔네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거든. 돈의 가치를, 그 정보의 가치. 근데 우리는
그게 2000년이었는데 29년인데 지금 30년 지났잖아요. 30년, 25년 지났잖아요. 네. 하나도 안 바뀌었어. 아. 그 지식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완전히 그 레벨이 그렇죠. 더 낮추는 그 가장 큰 거예요. 아 그럼 이건 진짜 완전 시장이랑 관계 없는 질문이 궁금해서 UBS나 저렇게 BOA에서 주는 저런 투자 리포트 있잖아요. 네네네. 얼마 맡기면 저런 거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얼마 정도 개인들한테 맡기면? 개인은 안 못 줘요. 받아요. 그러면요? 누구한테는 가는 회사? 거잖아요. 저거 그 기관 랩터가. 투자자, 기관 투자거든. 아, 저 기관한테 가는 거예요? UBS가 기관한테? 그건 당연하죠. 네. 아, 세일인 개인, 거죠. 네. 내가 돈 맡기면 이 PB처럼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면 블룸버그 통신 이용하면 돼요. 블룸버그 한 5천만 원 할 거야 한 달에, 한 1년에. 네, 1년에. 저 블룸버그 열심히 썼어. 회계법인 할 때 제가 블룸버그 담당이었거든요. 그거 이용하면 보고서 볼 수 있어요. 저기서 볼 수 네. 있고. 그런 식으로 세일즈를 이제 자기 지식 자산 가치를 아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가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식 정보의 가치가 높아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하. 우리나라도 그게 높아져야 되고 그게 또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판매되는 그런 지식 정보 자산의 가치가 높아져야지 내부에서 높아져야지 외부로도 또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치가 인정받는 만큼 잘 맞아요? 영향을 맞고 안 주잖아요. 맞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영향을 주잖아. 보고서를 보면서 전 이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증권사 보고서 너무 흔하잖아요. 맞아요. 흔하니까 증권사 보고서는 안 돼. 저거 보고서 하니까 다 안 돼라고 하는데 실제로 증권사 보고서는 굉장한 정보의 보고입니다. 그럼요. 산업 점유율부터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해서 결과가 나는 건 그렇죠. 틀릴 수도 있죠. 그 사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만한 자료가 어디서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겠어요. 실제로 산업이랑 컨택을 하고 그 네. 회사랑 직접 컨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IR 부서. 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얻기가 사실 어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너무 쉬우니까 그 자료들이 근데 너무 디스카운트 증권사가 너무 남발하는 경향도 있어요, 사실. 네. 너무 남발해. 너무 그리고 좀 가벼운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도 물론 있긴 하죠. 뭐 어쨌든 네. 넘어갈까요? 그러시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넘어가래죠. 네. 넘어가요? 네, 넘어가시죠. 네.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를. 반도체 쪽으로. 네. 아침에 내가 안 나오니까 자료를 볼 시간이 없네요. 볼 필요 없잖아요. 아이, 그거 봐야죠. 비싼 자료. UBS는 안 봐도 이건 봐야 돼. 이건 봐야지. 네, 이건 보겠습니다. 얼마짜리야? 오늘 이게. 딱 하나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저께 이거 했나? 삼성전자 실적 컨콜 주목 포인트 어제 했구나. 안 한 거. 안 했는데?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안 했어. 이 방송 여러 군데서 해서 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안 했어요. 네, 이겁니다. 슈카에서 하신 것 같은데. 슈카에서 안 했어요. 슈카에서는 이거였지. 시간이 없어서 근데 나중에 나오면 요거 저번에 얘기했죠. ICBM 했었죠. ICBM 기억나요? 아, 했죠. ICBM은 했고. 저 컨콜. ICMS 요거 하는데 한 시간 걸리거든요. 네. 30분. 나중에 필요하시면 따로 해주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 실적이니까 여기 요거 포인트 5가지 중에서 5가지를 다 만족시키면 주가는 제가 상상의 나래를 기분 좋은 해준다. 상상을 했잖아요. 네. 그걸로 가는 겁니다. 5가지를 다 만족시키면 시간 문제 30만 원 갈 겁니다. 오케이. 네. 저번에 얘기해가지고 이 5개가 다 되면. 5가지가 다 만족스럽게 설명이 나오면 30만 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색깔을 나눠 놓으신 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2개는 얘기할 것 같은데 세 개는 잘 얼마나 얘기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베리파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상황과 캐펙스 투자 요런 얘기할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것 같은데 HBM4 퀄테스트랑 상대적 강점에 대해서와 DDR, 낸드, HBM 수익성 비교. 저게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파운드리 기술이랑 고객 확보 업데이트. 파운드리 쪽. 이걸 가장 알고 싶어하는 질적인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PER이 8배냐, 9배냐, 10배냐, 12배냐 할 때 넘버는 140조가 똑같다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의견이 120조, 140 모였는데 의견이 모이면 이제 주가는 잘 안 갑니다. 이제 새로운 걸 원하니까. 네. 새로운 게 넘버가 120, 140이 아니고 160, 180이면 좋겠지만 아니면 내년께 200점은 좋겠지만 그런 예측을 여기서 하긴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럼 이제 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질적인 거는 우리가 궁금한 거를 해설을 잘 해주면 돼. 누가 해설해 주죠? 회사가 해주거나 아니면 경쟁사 해주거나. 근데 공교롭게도 목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1시간 간격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잘 들어보고 이런 게 그러니까 잘 해석이 되면은 좋은 방향으로 그럼 주가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서 하지만 두 개 정도는 분명히 얘기할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다시 한번 또 캐탈리스트를 가지고 가려면 이쪽에서의 뭔가 삼성이 됐든 하이닉스가 또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클리어하게. HBM4콜 어떻게 됐어? 미뤄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콜은 됐는데 아직 생산이 확정이 안 된 거야? 뭐 그렇고 지금 DDR이 엄청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면 낸드는 포기할 거야? 낸드는 30% 마진이면 그러면 거기에 변수는 뭐야라는 걸 집요하게 물어봐야 되고 애널리스트들이 집요한 거에 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30년 동안 제가 커버하면서는 성의껏 답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야 140을 번다 하더라도 진짜 이 주식이 10배에서 15배를 줄 정도로 진짜 이렇게 컨시스턴하게 해주는 것인지 TSMC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다 녹아져서 밸류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볼 것인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가장 정보가 없죠. 수율 좋아졌다 그래. 어느 순간 작년에 할 때 20% 지나가서 보니까 지금 60%래. 근데 왜 이건 못 봤지? 테슬라 말고 그 다음 뭐지? 누구만 나오고 그런 게 조금 더 다 까발리라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추론할 수 있고 애널리스트가 글을 쓸 수 있는 거를 좀 더 솔리드한 걸 줘야 돼. 그럴 때가 됐다. 그러면은 빨리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쉬었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 컨콜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 거랑 별 상관 없어요? 아니면 그래도 요새 주식 갖고 있으면 상관 있죠. 왜 없겠어? 그래요? 보너스 주는 것도 주식으로 줄까? 돈으로 줄까? 뭐 그런다는데. 예. 주식으로 받는 게 나아요? 돈으로 받는 게 나아요? 그런 얘기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럼 저거 IR하고 컨콜하는 저 사람들도 주로 이제 대표급이 나오죠? 그렇죠? 그 전문급. 전문급 상무 최소한. 나오죠. 그것도 좀 퍼포먼스 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좀 주가 이렇게 쫙 띄울 수 있게. 근데 요즘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런 거 발표할 때 유창하게 말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오히려 안 좋아요. 네. 엔지니어적으로 전문성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번에 공대 너드 스타일. 발표할 때 영어 유창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감 있게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매력도를 높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꼭 잘한다는 게 중요하지는 않은 시대로 되는 것 같아요. 투박하더라도 진정성이 담겨져 있고 그렇죠. 모르는 걸 해석해 줄 수 있는 성의 이걸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그럴 분위기로 바뀌었는가? 삼성이 그건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큰일 났네. 왜요? 그 글로벌 드림 투어 상에 이거 진짜 딱 한 팀 남았네. 여러분. 와, 원래 두 팀이었는데. 지금 전화해야겠어요. 3.1절 연휴에 부담 없이 떠나는 상해 투어. 여기 마감 임박이래요. 딱 한 팀 남았대요. 그러니까 한 팀이 몇 석인데 그거 알려주면 좋은데. 한 가족. 한 가족은 갈 수 있어요. 하가였더죠? 가족이 대가족이면 어떡해. 딸셋 아들. 그거는 저희가 또 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 자리 않을까. 마련해. 옆에 낑겨 앉으면 되지. 뭐 비행기 뭐 얼마나 편해. 무릎에 앉히면 뭐 되지. 24시간 타요. 상해 가는 거 서서 가도 되지. 예, 마련할 테니까 일단 전화 주세요. 네. 상해로 떠나는 글로벌 드림 투어. 자, 녀석 한 팀 남았다고 하는데요. 가서 명문 대학생 재학생들의 이제 멘토링, 상해 대표 기업 현직자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상해의 가장 화려한 곳을 둘러보는 관광까지. 드림 투어 3% 해외 투어 중에서도 자주 진행되지 않는 투어이기 때문에 상해 투어도 언제 다시 오픈을 할지 모릅니다. 네. 이번 기회 놓치면 이렇게 좋은 구성으로 다녀오시기 정말 어렵고요. 3.1절 연휴에 부담 없이 떠나는 상해 투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8651-5870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또 이제 쉬어가는 장에서 두 분의 또 여러 가지 정보와 인사이트 요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추위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국물 저녁으로 한번 드셔보시고요. 두 분도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도 같이 하세요? 내일 아침 저는 합니다. 네. 그럼 같이 하시겠? 내일 수요일? 근데 수요일은 제가 안 나오는데 원래. 그렇잖아. 어쨌든 아침에 잘 하시고, 네, 잘 하시고. 네. 여러분도 편하게 쉬시고 내일 3시 반에 클로징 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